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한남수입니다. 은행에서 약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다년간 경매 실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수많은 부동산 권리 분석을 했고, 경매 법정에도 많이 드나들었고, 또한 지금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매 현장 경험과 많은 부동산 정보를 앞으로 지속적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자연인 개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SH공사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택을 임차하는 중소기업 법인이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차 강의에서는 이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 임차인이 누구인지를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면서 특별히 보호를 받는 법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자연인인 내국인, 두 번째로는 자연인인 외국인, 세 번째로는 특별히 보호를 받는 두 가지 법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인에 대해서 알아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보호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뭐 두 번 설명할 필요는 없는 그런 당연한 사항이죠. 두 번째로는 외국인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에 준하는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지 변경 신고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외동포가 한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주택을 임대차한 때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는 국내에 거소를 정하게 되면 국내 거소 신고나 거소 이전 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항력 요건을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로 이 강의의 핵심인 법인의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법인의 두 가지 경우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LH나 SH공사 등에서 영세 서민의 주거를 보호할 목적으로 이들이 주택을 임차해가지고 영세 서민한테 재임대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법인이 영세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직접 이들이 직접 전세 주택을 임차한 후에 그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영세 서민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때부터 대항력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은 당연히 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법인이 대항력 요건을 갖추는 시점은 법인으로부터 재임대를 받는 형식으로 입주하는 입주자가 전입이나 주민등록을 완료한 날에 이길 0시부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세 서민들이 많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성남 등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두 번째로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임차하는 중소기업 법인한테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중소기업인 법인이 직원의 주거용 주택을 임차한 후에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때부터 대항력 요건을 취득합니다. 당연히 두 가지를 동시에 마친 날 이길 0시에 대항력을 취득하겠죠. 추가적으로 권리분석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일지라도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 변제권은 자연인이 임차인일 경우에만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 두 가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들 법인이 대항력 요건을 취득하는 시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네 가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LHSH 경기지방공사 등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대항력 요건을 취득한다. 2번 이들 법인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법인으로부터 재임대한 입주자가 주민등록과 주택 인도를 완료한 날 이길 0시부터 대항력 요건을 취득한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법인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대항력 요건을 취득한다. 네 번째, 중소기업법인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이 선정해서 입주하는 그 직원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 이길 0시에 대항력 요건을 취득한다. 이 네 가지 보기를 드렸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1번하고 3번은 틀린 내용이고 2번, 4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입주자나 직원이 직접 들어가 살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 이길 0시부터 대항력 요건을 취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택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나 경매 등 부동산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구독, 좋아요, 댓글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